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는요,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님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고요,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만일 내가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입니다. 몇 언론사의 기자들과 대화 시간을 가졌다. 이야기가 우리 교육 문제로 옮겨갔을 때였다. 한 기자가 만일 선생님이 교육부 장관이 된다면 무슨 일을 하겠는가라고 물었다. 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 대학 입시 수능 시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질문에 서슴지 않고 꺼내는 내 대답에 약간 뜻밖이라는 표정이었다. 대한민국 초창기에 새 교육이라는 이념이 생겼고 모두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미국 교육사절단과 우리 교육계가 부산 피란 정부 때 창안해낸 세 가지 교육개혁 과제가 있었다. 첫째는 미래를 위한 교육은 부모 중심의 교육에서 자녀를 위한 교육으로, 스승의 뒤를 따르는 교육에서 제자의 인격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 조선시대부터 그때까지의 교육 방향을 개혁하는 과제였다. 둘째는 교육의 주체는 정부나 관이 아니고 교육 전문가들이 되어야 한다. 대학 교육은 정부가 협조해 주는 데 그치고 대학 자체의 자율과 선택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는 교육 전반에 걸친 평가의 기준은 지식 위주가 아니고 인격 수양을 위한 학습이어야 한다. 국민 교육을 위해서는 하지 말라,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를 버리고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 잘할 수 있다, 더 새로운 것을 찾도록 하라는 긍정적 평가로 개선하자는 내용이었다. 그렇죠? 자녀들 교육할 때 부정적인 언어는 도움이 안 됩니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사고를 심어주게 되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민주적인 새 교육의 방향을 찾아 진행되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 노력이 퇴색되기 시작했다. 정권 말기에는 충효 사상이 등장했는가 하면 심지어 대학에까지 국민윤리 과목을 강요하기도 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전두환 정권 때는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대학 입시 제도까지 교육부가 관장했다. 컴퓨터를 이용하면 수십만 명의 성적도 단시일 내에 채점할 수 있고 어떤 방법보다도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교육평가에 활용했다. 수십만 명 학생을 성적 서열로 세워 놓으면서 최고의 방법인 듯이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학생들의 일생을 통해 가장 소중한 기간을 입시의 제물로 만들었고 고등학교까지 국민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입시 공부로 희생시켰다. 그것은 마치 한국 교육이 가는 고속도로 위에 수능 시험이라는 불필요한 언덕을 만들어 놓고 이 언덕을 넘는 절차와 결과에 따라 대학 교육과 인생의 먼 길을 가게 된다는 부작용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고등학교의 공교육은 본질을 상실하고 사설 입시학원이 국민교육을 대신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따가
총평을 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성장도 그렇다. 고등학교 초반까지는 기억력이 왕성하고 그 후 4, 5년간에는 이해력과 변별력이 폭넓게 풍부해진다. 가장 소중한 사고력은 대학 후반기부터 자라서 평생에 걸쳐 성장하는 것이 인생이다. 수능시험의 성적은 기억력 측정은 될 수 있으나 이해력과 사고력은 평가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정해진 몇 항목의 문제풀이를 가지고 수십만 명의 지적 성장을 획일적으로 대학 입시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구상 자체가 잘못이다. 잘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입시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학생들보다 B+ 정도의 학생이 대학에 와서는 더 높은 성적을 차지하는 것이 보통이고, 인간성의 평가에서는 입시가 역효과를 내기도 했다. 그래서 주관식 문제로 개선하기도 하고 논술고사를 병행하는 사태로 바뀌었다. 지금의 제도를 개선한다는 의도였지만 불필요한 언덕을 높은 산으로까지 만든 상황이 되었다. 대학의 자율성, 다양성, 창조성을 위한 목적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되었다. 인문학, 예능 분야, 운동 재능에는 필요 없는 낭비를 강요하는 부작용까지 만들었다. 그 결과는 사회 문제로 확장됐다. 1년에 한 차례 치르는 입시가 국가적 행사로 변질하였다. 교육의 본질을 해치고 국가적 낭비를 조장했다. 사교육비가 공교육비를 초과하는 모순을 정부가 책임져야 할 단계가 되었다. 수능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낙오자가 된 학생들의 진로와 인생을 선동하는 책임자가 없다. 인간 교육은 설 자리가 좁아졌고 지적 고하가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패습을 조장했다. 늦기는 했으나 지금의 대학 입시 수능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부작용이 걱정이지만 인간 교육의 정도를 교육부가 막아서는 안 된다. 대학 입시는 책임자인 대학으로 환원시키고 국민 교육은 사랑이 있는 사제관계로 열매를 거두도록 방향을 개선하기를 바란다. 내가 하고 싶은 두 번째 과제는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우수한 젊은 학생들에게 국가가 장학금을 주어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베트남은 한국이 전쟁에 참여한 과거도 있고 동남아 아시아에서 우리 젊은 세대 못지않은 미래 인재가 많다. 그들에게 지금 교육적 혜택을 나누어주는 결과는 서로를 위해 번영의 최대 기반이 된다. 도움을 받는 국가의 성장은 교육을 베푸는 국가의 번영과 지도력을 높여준다. 그것은 우리 국격과 문화를 일본보다 중국보다 더 세계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늦기 전에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경제 원조를 받다가 도움을 주는 선진국가가 되었다면 인류 사회의 정신문화적 기여를 담당하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과제다. 인간은 받으면서 자라고 베풀면서 완성된다. 나라도 마찬가지다. 참 연세가 104세가 되었죠. 이렇게 연로하시면서 이런 참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글을 쓰시는 거에 존경을 표합니다. 자, 여기에 간단한 논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두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인지 능력도 있고 인지 능력이 아닌 비인지 능력이 있는데요.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수치화되는 것이고 비인지 능력은 수치화가 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거에 IQ, 우리
저희 때도 공부할 때 보면 IQ가 높은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스카이,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이런 대학에 입학을 했지요. 단순히 IQ가 높습니다. 바로 이들은 고등학교 공부할 때 사고력과 기억력과 논리력이 좋으니까 수능 점수를 높게 받아서 인류 대학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대학에 가서 좋은 학습을 하게 되면 더 훌륭한 사람이 될 텐데 결과적으로 비인지 능력이 그들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비인지 능력은 수치화가 안 되는 건데요. 바로 자기 통제력이라든가 감절 조정 능력이라든가 소통 능력, 공부 잘한다고 소통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소통 능력이 있고 사회성 지수가 높은 친구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IQ 높아가지고 서울대 갔다고 해서 서울대 가가지고 사법고시 행정고시 패스했다고 꼭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지금 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어요. 네? 법대 출신들이 말이죠. 네? 사법고시 패스해가지고 말이죠. 이런 인지 능력만 가지고 이 국가를 올바르게 육성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인지 능력과 비인지 능력이 조화를 이룰 때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비인지 능력은 창의적인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EQ라고 하는 감성지수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바로 비인지 능력입니다. 그리고 AQ 역경지수, CQ 창의성지수, DQ 디지털 지수, FQ 금융지수, GQ 글로벌 지수, MQ 도덕성 지수, NQ 네트워크 지수, PQ 열정 지수, SQ 사회성 지수. 바로 이러한 비인지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시절에 오로지 대학을 목적으로 이런 학습하는 인지능력 이런 것만 가지고는 평생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나큰 성공을 할 수가 없고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김영석 교수의 바로 인지능력만 안 된다. 비인지능력을 강화시킬 때 평생 학습을 통하고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인물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교육관인데요. 상당히 의미 있는 교육 철학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